큐! 국방부는 2013년 10월경 사이버 사령부 댓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여 당시 530 단장을 기소한 다음 민간법원으로 이송하고 2014년 11월 4일 연재홍 및 옥도경 사령관을 정치관여죄로 기소하였으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연재홍 옥도경 사령관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한 후 항소심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0월경 느닷없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에 대한 수사가 다시 개시되면서 당시 조사본부장 및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이 종결된 이후 3년 만에 수사가 다시 개시된 이유가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2017년 8월경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둘 다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 행위는 형법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한변은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해당 행정관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향후 정치적인 표적 수사로 국가안보를 흔드는 직권남용의 폐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2년 8월 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장 이계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자들이 와 있네요. 자, 임 변호사님, 회장님 수고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네, 또 뵐게요. 저기 또 제 짐씨랑 다 있잖아요. 대표님 잡고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서부터 올라가시죠. 자, JTBC하고 뉴시스 기자들 와가 있습니다. 제가 큐 해드릴게요. 기자님들 질문 시작하시죠. 이런 말 해드릴게요. 우리 정 선생님 좀만 옆으로 가주세요. 옆으로 가주세요. 정 선생님. 성명서 낭독하세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성명서 낭독해도 괜찮겠습니까? 네네네. 밑으로 좀 얼굴 자꾸 가려주세요. 보도자료 군댓글 재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 제보하는 국방부는 2013년 10월경 사이버 사령부 댓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당시 530 단장을 기소한 다음 민간법원으로 이송하고 2014년 11월 4일 연재홍 및 옥도경 사령관을 정치관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연재홍 옥도경 사령관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한 후 항소심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0월경 느닷없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에 대한 수사가 다시 개시되면서 당시 조사본부장 및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이 종결된 이후 3년 만에 수사가 다시 개시된 이유가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2017년 8월경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둘 다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범행은 형법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한변은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해당 행정관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향후 정치적인 표적 수사로 국가안보를 건드는 직권남용의 폐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2년 8월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재현. 기자님들 질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면 저희 고발장 제출하러 들어가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예, 회장님, 그럼 오늘 그 피고발인들은 정확히 누구 예,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실장, 그 다음에 제1차장인 이상철 차장, 행정관 이름 최모씨, 최모 행정관 그 세 사람. 예, 피 고발인도 밝혔고 이제 회장님 고발하러 들어가시는 모습 여러분들 앞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회장님. 고발장 회장님 바로 보내시죠. 천천히. 네, 지금 이 시간에 네, 기자들 MBC, JTBC 그리고 뉴시스 한 6, 7명의 또 언론 기자가 출연했습니다. 네, 정의용 안보실장 네, 차장 직권남용죄 네, 형사고발 조치 자, 이제 법원 법. 네. 이에는 이. 네. 더위는 더위. 취는 취. 자. 자.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 진영의 네, 변호사 단체 한변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요. 회장이 네, 이재원 변호사고요.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직권남용죄로 오늘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네, 고발장 내용을 보면은 국방부는 지난 2013년 10월경 사이버 사령부 댓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여 당시 530 단장을 기소하여 민간 법원으로 이송하고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4년 11월 4일 연재욱 옥도경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을 정치관여죄로 기소하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은 연재욱 및 옥도경 사령관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10월경 사이버사 댓글에 대한 수사가 다시 개시되면서 당시 조사본부장 및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이와 같이 사이버사 댓글 사건이 종결된 이후 3년 만에 수사가 다시 개시된 이유가 최근에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지난 2017년 8월경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이를 강요한 것으로서 둘 다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됩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명확히 해당이 됩니다. 한변은 문제의 행정관을 고발하고자 한다. 수사기관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국방부의
누구에게 추가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향후 불법적인 직권 남용으로 국가 안보를 흔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성명서가 낭독이 됐습니다. 명백한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행사 방해고 직권남용죄 형법 제 123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오늘 이재훈 변호사하고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제가 당을 떠난 이후에 인재현 변호사도 함께 참여했네요. 자, 오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오늘 문재인 정권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직권남용죄로 오늘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명백히 중요한 것은요,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지난 2017년 8월경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서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명백한 법적 근거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서 이건 명백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이천영 변호사님이 이건 고발장 작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자료 수집하는 데까지 다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천영 변호사님도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박대래 신문 같은 데서 군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을 가는데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 수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수사가 됐습니다. 수사가 돼서 당시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하고 이런 분들이 조사가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김관진 전 장관님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릅니다. 모르고 수사해도 이게 기소해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군수사기관의 군검찰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은 기소조차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017년경에 3년이나 지나서 느닷없이 다시 이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한 겁니다. 재수사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는 열람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군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 자체를 청와대로 들고 오라고 강요를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재수사를 해서 김관진 전 장관을 기소하도록 압력을 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된 바에 의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해서 강요를 하고 원고는 일을 군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키고 이런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구할 수 없다. 이거 묵고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지금 한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오늘 중앙지검에 이 사람들 엄벌에 처해달라고 지금 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우리 김 변호사님이 또 보충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1심하고 2심에서는 유죄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1년 반 이상 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법원 판결에 이번 고발이 뭐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당연히 뭐 법리대로 재판을 하겠지만 과연 이 수사가 왜 개시됐는지 이러한 그 부당성, 특히 그 수사 기록이 복사해서 통째로 외부에 나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 수사 기록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좀 참작이 됐으면 저희들은 바람입니다. 대법원에 참작이 될까요? 그건 저게 모르겠지만 이게 부당하게 수사가 개시됐다면 당연히 그것도
참작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1, 2심에서 김관진 장관님한테 유죄 판결이 된 게 그 사이버 사령부에 관한 서류를 결재했다는 거거든요. 결재했다는 게 뭐 자세하게 읽어보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고되는 아주 추상적이고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읽어봤다는 뜻으로 뭐 체크 정도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뭐 일부 정치적인 댓글 단 행위 자체를 김관진 장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처럼 만들어서 유죄 판결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김관진 장관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 리도 없는 분입니다. 아마 장관이라고 하시지만 국방부 산하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일일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1, 2심 판결이 상당히 무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아마 제대로 판단을 하신다면 김관진 장관님의 그런 억울한 사정이 아마 누명이 벗겨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사후에 3년 뒤에 추가로 재수사를 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를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에 지금 이런 혐의들이 좀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이런 게 자세하게 내용 같은 게 잘 안 밝혀졌었나요? 예,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언론 같은 데서 이런 게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물론 법조인들도 그 당시에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재수사가 되고 한 것을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서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임 변호사님 더 발언하실 거 없으시죠? 네.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인사가 김관진 장관이었는데 그것과 무리해서 다시 소급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에 그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정서적인 연관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연관일 수도 있는데요. 입증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물증이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 없죠. 예. 답변은 그렇지만 질문은 좋았어요. 국민 각자가 다 짐작하실 수밖에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한 어필을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1년 6개월 이상 지금 판결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통상 이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게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데 현재 처벌받는 법 적용은 군형법상의 정치관리죄예요. 군형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럼 과연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법률적 쟁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늦어지는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